자, 미시경제학 두 번째 동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생각보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방금 저녁 먹고 왔거든요. 한번 힘내가지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그래서 2주차, 주제는 뭐냐면은 베리안 책의 4장, 5장에 나와 있는 유틸리티랑 소비자 선택, 컨슈머 초이스예요. 근데 일단 처음에 3장 나와 있는 건 제가 원래 Q&A 세션 때 다루려고 했던 건데 시간상 제가 이건 답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false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S plus 5C는 budget equation은 뭐냐면은 75예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장 답은 B번이고요. 자, 이렇게 먼저 하고 제가 자, 진도를 좀 뺄게요. 자, 그래서 4장에 나와 있는 거는 유틸리티에 관한 건데요. 자, 우리 유틸리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소비자의 어떤 만족도, 그래서 level of satisfaction 또는 얼만큼 행복한지요. happiness를 매주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 소비자의 선호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소비자의 선호를 묘사할 수 있는 방법 3장에서 indifference curve 공부했고요. 그래서 주어진 재화랑 과연 무차별한 재화의 조합은 무엇인지요? 거기에 관해서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 MRS에 관해서 공부해 봤죠. 자,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간략하게 얘기했는데요. 일단 공리 5개를 소개를 했는데, 이 공리 중에 4가지, 처음 4가지를 만족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선호를 정확하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utility function이 하나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선 지금 이제 utility function이거든요. 4장에서 다룰 거는요. 그러니까 주어진 사람의 선호는요, 이렇게 function으로 묘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어진 번들과 indifferent한 게 무엇인지 이 무차별 곡선으로 역시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 무차별 곡선은 그래프죠. 그 다음에 MRS, 하나의 숫자. 과연 주어진 번들에서 이 사람의 교환 비율은 얼마인지요. 첫 번째 재화랑 두 번째 재화를 몇 대 몇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트레이드할, 익스체인지할 인센티브가 있는지요. 그 숫자 하나로 역시 묘사가 가능해요. 근데 이 IC, MRS, Utility Function 전부 다 동일한 소비자의 어떤 선호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서로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다룰 주제, Utility Function과 Ordinal Property는 이 Function 이 자체에 관한 거고, 두 번째에서 이 Function의 Example 좀 봐요. 그리고 나서 요 세 가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살펴보는 게 요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이 utility라는 개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satisfaction 또는 happiness를 매주하는 건데요. 그걸 측정하는 건데요. 이 utility는 처음에 이제 공리주의를 띠는 이제 경제학자들로부터 개념이 처음에 이제 고안이 됐어요. 그래서 공리주의 이제 보면 공리주의 이제 여러분들 최대 달수의 최대 행복 이런 거 이제 본 적이 있죠. 근데 이 utility라는 개념이 처음에 등장했다가 경제학자들한테 많이 지지를 못 받고 결국 이제 이렇게 도태됐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과연 이 satisfaction 또는 happiness를 measure할 수 있는 그 단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현대 경제학으로 넘어오면서 이 utility라는 개념은 이제 도태됐지만 utility function이라는 이 function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돼요. 근데 요거 왜 utility function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의 서포트를 받게 됐냐면요. 이거는 utility가 갖지 못한 이런 ordinal property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요거에 관한 게 처음에 4.1장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representation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representation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function u가요. 어떤 사람의 선호를 정확하게 representation 하고 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 소비자가 번들 X를 Y보다 확실히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 U 펑션은 X에서 더 큰 값을 가진다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다, Y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Y에서 더 큰 값, 둘 다 indifferent하다, 그러면은 U of X랑 U of Y가 서로 정확하게 같은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지면은 이 펑션 U가 이 선호를 정확하게 represent 또는 대변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example 볼까요? 만약 u of x1, x2가 이 첫 번째 재화를 얼만큼 소비하고 두 번째 재화를 얼만큼 소비하고 이 둘 간의 곱으로 표시된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이 utility function이 이 소비자의 선호를 정확하게 represent 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 consumption bound를 우리가 이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는지 그거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u of x는 4,1이니까 이거 4, 1 곱해주면 4죠. u of y는 2, 3이니까 6이고요. 그 다음에 u of z는 역시 4의 값을 갖죠. 그러니까 여기서 x랑 z는 indifferent하고 그 다음에 y는 더 큰 값을 주니까 이 소비자는 y를 x 또는 z보다 확실히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utility function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자의 어떤 테이스트를 또는 preference를 우리가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숫자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 숫자는 우리가 쉽게 뭐가 더 큰지 이렇게 두 가지 숫자가 있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요 utility function은 ordinal property를 가지거든요. 자, 요 ordinal property의 개념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한마디로 서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서수적인 개념이요. 서수적인 컨셉을 가져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선호를 보통 얘기할 때는 번들 두 개를 가지고요. 이 소비자가 과연 둘 중에 뭘 더 좋아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선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x가 y보다 이렇게 curly inequality를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y에 비해서 x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지만 이 inequality 자체는 y에 비해서 x를 얼만큼 더 좋아하는지 이거를 나타내진 않아요. 이걸 더 나타내진 않아요. 근데 이 utility function은요. 이 utility function은 이 선호를 그대로 대변하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ordinal property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순서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대변하는 utility function도 이 특징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u of x는 6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y에서는 utility function이 2의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은 6이 2보다 크니까요. 우리가 번들 x가 번들 y보다 이 소비자가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거를요 6과 2의 관계를 x가 y보다 3배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서만 비교하는 거 이런 걸 이제 ordinal property라고 해요. 자, 이 ordinal property의 장점이 뭐냐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요 소비자의 선호가 펑션 u에 의해서 이렇게 대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펑션 u를 갖고 소비자의 선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증가하는 함수에 관해서요. increasing function에 관해서 f랑 u를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합성 함수를 만들어요. 이 합성 함수를 펑션 v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 v 펑션 역시 이 소비자의 선호를 대변한다는 게 바로 이 theorem 4.1의 내용이에요. 자, 이 theorem이 의미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소비자의 선호를 나타내는 그런 utility function은 효용함수는 딱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function u가 represent 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f를 우리가 앞에 취해줌으로써 그래서 합성함수를 만들어주면은요. 그 합성함수가 또 역시 그 소비자의 선호를 이렇게 represent 하거든요. 우리가 요거를요. 이렇게 겉에 있는 펑션이 이렇게 증가할 때 우리가 요 펑션 v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u의 monotone transformation이라고 불러요. 단조 변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f가 증가한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monotonically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이런 게 이제 증가하는 함수죠. 여기서는 증가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런 건 이제 증가하는 펑션이 아니죠. 자, 이렇게 monotone transform된 모든 펑션은 동일한 소비자의 그런 preference를 이렇게 대변하게 돼요. 자, 이게 왜 ordinal property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x랑 y가 있어요. 근데 x를 더 좋아해요. 근데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펑션 u가요. 소비자의 이 선호를 이렇게 represent 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u of x가
u of y보다 더 크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요, 펑션 f가 increasing 펑션이에요.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앞에 f를 더 이렇게 씌워줘도요, f of u of x는 f of u of y보다 더 큰 값을 가지죠.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v of x는요, 지금 v를 f랑 u랑 이렇게 결합한 합성함수로 정의를 했으니까요, v of x는 v of y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 부등호의 방향이 다 이렇게 일치하죠. 이렇게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취해줘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자, 이런 거를 바로 서술적인 개념. 그래서 순서가 보존됐다 해서 order preserving property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거를 ordinal property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 이렇게 만약에 취해졌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거는 이제 cardinal property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서수적인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utility function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ordinal property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example이 나와 있죠. 만약에 이런 x1 곱하기 x2가 이런 utility function이 소비자의 선호를 정확하게 대변을 해요. 그러면은 2x1 x2 플러스 10.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f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f of u는 2u 플러스 10이라고 정의하고요. 그리고 u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x1 곱하기 x2요. 자, 그러면은 f of 이거를 결합하면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x1, x2는 2 x1, x2 플러스 10이요. 자, 이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펑션 v라고 하면은요. 그럼 이 펑션 v는 u의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단조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단조 변환이다 그러면은 이 펑션이나 오리지널 u 펑션이나 동일한 프레퍼런스를 묘사하게 돼요. square root of x1, x2는요. 그 이때는 f of u를 square root of u로 이제 정의해 줄까요? square root of u 이렇게 단조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square root of u는 square root of x1, x2는 f of u, x1, x2 이렇게 결합한 게 되죠. 합성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u의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 마지막으로 이거는요. log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10은요. 자, 그럼 이거에 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 f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log u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은 f of u x1, x2는요. log of x1, x2 마이너스 10이니까요. 로그에서 곱셈은 덧셈이 되죠. 그래서 log of x1, log of x2 마이너스 10이요. 자, 요게 이제 펑션 v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v는 u의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로그 펑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죠. 이렇게요. 자, 여기서 대학교에서 다루는 모든 로그는요. 이렇게 아래 어떤 베이스가 특정되지 않는,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아마 뭐 이런 것도 배웠고 이런 것도 배웠을 건데요. 이렇게 베이스가 2냐 10이냐 이런 거요. 이렇게 베이스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거는 전부 다 자연 로그예요. 내추럴 로그예요. 자, 그래서 아마 시간 되면 이 자연 로그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이 자연 로그의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1,0을 통과하고 1,0을 통과하고 이렇게 단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해요. 로그 u 마이너스 10은 아래로 10만큼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단조적으로 계속 증가하죠. 마이너스 10만큼. 자, 그러니까 이 f가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증가하는 함수랑 유틸리티 펑션을 결합한 이 v 펑션도요. 역시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요. 자, 이거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를 바깥에 취해줘도 그 합성 함수는요. 동일한 프레퍼런스를 묘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order preserving 또는 ordinal property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ordinal property에 관해서 알아봤고, 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선호가 이렇게 있는데요. 선호를 function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 indifference curve로 묘사할 수도 있고, MRS로 묘사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 IC랑 U 간의 관계를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자, indifference curve는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3장에서 어떠한 번들 X가 딱 주어져 있을 때요. 이 X랑 indifferent한 걸 전부 다 모아놓은 거를 이제 소비자의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럼 이제 만약 여기서 utility function U가 이 사람의 선호를 정확히 묘사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Y랑 X랑 indifferent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U of Y랑요. U of X가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고 이렇게 바꿔 써줄 수 있는 거죠. indifference curve를 이렇게 U function으로 이렇게 같은 셋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U of, 예를 들어서 U of X를 K라고 둘까요? 어떤 값 K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Y 어떠한 상품범들의 조합이냐면은 U of Y가 K라는 값을 갖는 K라는 값을 갖는 그런 번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셋이거든요. 한마디로 U 펑션이 동일한 값을 갖는 그런 상품 번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게 indifference curve라는 얘기죠. 이런 거를 레벨 셋이라고 불러요. 우리 레벨 셋의 가장 대표적인 example이 여러분들 지도 보면은 등고선이 그려져 있죠. 그 등고선이라는 거는 어떤 산의 그런 고도가 정확히 똑같은 일정한 그런 위치들을 전부 다 추적해서 모아놓은 거를 이제 등고선이라고 하죠. 고도가 같은 선이요. 이건 한마디로 유틸리티가 같은 상품의 그런 번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틸리티 펑션을 알면은 인디퍼런스 커브를 우리가 쉽게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왜냐? 인디퍼런스 커브는 그냥 유틸리티 펑션의 레벨 셋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example 나와 있죠. 우리가 유틸리티 펑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인디퍼런스 커브는요. 자, 여기 1,1을 통과하는 인디퍼런스 커브 이퀘이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1, 2를 대입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곡선에 있는 거는 이 정확하게 유틸리티를 1만큼 주는 상품의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y축의 엘리멘트인 x2에 관해서 풀어주면은요. x2는 자, 1 over x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퀘이션이 요거에 대한 이퀘이션이 1 over x1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2,1을 통과하는 거는요. 그러면 이제 유틸리티 레벨이 2가 되죠. 그래서 x2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2 over x1이 되는 거고요. 1,3을 통과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유틸리티 레벨이 3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3 over x1.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유틸리티 펑션이 주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인디퍼런스 커브를 찾아라. 그러면 이걸 그냥 k로 박아놓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x2에 관해서 풀어주면은요. 그러면은 이 무차별 곡선의 정확한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틸리티 펑션이 주어졌을 때 IC를 유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 쉽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갈 수 있냐? IC 정보를 알면 우리가 유틸리티 펑션을 알 수 있냐?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example이 나오는데요. 우리 저번 장에서 봤던 완전 대체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레드 펜슬, 블루 펜슬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소비자한테 이거는 만약에 1대1로 대체 가능하다. 레드 펜슬 한 자루랑 블루 펜슬 한 자루 교환할 수 있냐? 1대1로 교환할 수 있다. 완벽하게 1대1로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 저번 장에서 배운 것처럼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직선으로 45도의 직선을 가는 이 직선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자, 요거에 대한 이퀘이션 어떻게 되냐면요. 요걸 만약에 u of x1, x2가 이제 k를 갖는 요 이퀘이션이죠. 요게 이제 IC 무차별 곡선 그거의 방정식이니까요. 근데 요 이퀘이션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x2는 마이너스 x1 플러스 k거든요. 자, 이렇게 45도 요 그 각도를 가지고 1대1의 비율로 떨어지는 자, 요게 이제 완전 대체제의 인디퍼런스 커브죠. 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k가 지금 u of x1, x2죠. 그러니까 여기다 k에다 다시 u of x1, x2를 다시 집어넣어 주면은요. 요 k가 u of x1, x2니까요. 여기다 다시 대입해 주면은 u of x1, x2는
자, x1 플러스 x2가 되죠. 이렇게 인디퍼런스 커브로부터 우리가 직접 유틸리티 펑션을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두 가지 펜스에 관해서 선호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5,0하고 3,2 이거는 indifferent하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빨간색 연필 두 자루랑 파란색 연필 두 자루 이거를 서로 교환한 것 뿐이니까요. 1대1로 substitutable 가능하니까 indifferent하죠. 동일한 indifference curve에 있죠. 이게 실제로 동일한 utility function 값을 갖냐? 두 개 더한 거니까 둘 다 5니까요.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representation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1대1로 이렇게 교환했는데 만약에 2대1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대1이면은 indifference curve가 어떻게 생긴 거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한 점 3,2 한번 찍어볼까요? 3,2면은요. 2대1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는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가 레드 펜슬이고 여기가 블루 펜슬인데요. 블루 펜슬을 한 자루 더 얻었어요. 한 자루 더 얻어가지고 이제 블루 펜슬이 예를 들어서 3이 됐어요. 아이고. 하나, 둘, 셋. 하나, 아이고. Ctrl Z. 자, 이 좌표가 3,2죠. 3,2. 자, 한 자루 더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2대1의 비율로 교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레드 펜슬을 두 자루 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1. 자, 요거랑 서로 indifferent 하다는 거죠. indifferent. 그래서 indifference curve가 이 두 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거 이게 요 기울기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있죠. 요거의 좌표가 1,3이거든요. 1,3이요. 잠시만요. 1,3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대한 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3.5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x2는 마이너스 2분의 1 x1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되죠. 플러스 k가 되죠. 여기서 지금 3,1을 통과하는 거면은 k가 3.5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를 지금 k에다가 u of x1, x2 대입하면은요. 그리고 u에 관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럼 u of x1, x2는 지금 2분의 1 x1, x2가 되네요. 양변에 2 곱해줄 수 있죠. 왜냐? 2 곱해준 거 그냥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요. 그래서 x1 플러스 2x2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자, 2대1로 교환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순서를 바꿔서 앞에 첫 번째 제와는 1, 두 번째 제와는 2가 돼요. 자,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졌는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좀만 생각해보면 되게 인투이티브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2대1로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두 번째 제화를 2배 더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제화 앞에 붙은 이 개수가 첫 번째 앞에 붙은 이 개수보다 2배 더 커야죠. 그래야지 두 번째가 하나 더 소비했을 때 유틸리티가 2배 더 증가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개수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A 대 B로 대체 가능하다 그러면 유틸리티 펑션이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예상할 수가 있죠. 반대로 bx1 플러스 ax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3으로 만약에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체 가능하다, 그러면은 3x1 플러스 4x2가 이거를 정확하게 선호를 대변하는 그런 유틸리티 펑션이 돼요. 자,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에서 어떻게 우리가 유틸리티 펑션을 끄집어내는지요. 자, 하나 더 이그샘플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perfect complements거든요. left and right shoes요. 완전 보완제일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재화에 대한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L자로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1대1 이렇게 왼쪽 오른쪽 신발처럼 이렇게 1대1로 트레이드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 킹크가 전부 다
45도 곡선 y equal x선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indifference curve, 여기서 이제 utility function을 끄집어내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자, 이렇게 돼요. minimum function이 돼요. 자, 이 minimum function의 의미는 뭐냐면은 둘 중에 작은 거죠. 그래서 2,3 하면은 2가 되고요. 5,1 그러면은 1이 되고요. 자, 이 둘 중에 작은 거를 나타내는 게 이 minimum 이 오퍼레이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의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x1이요. x2보다 더 작아요. 자, 그러면은 저 미니멈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x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u of x1, x2가 x1이 돼요. x2는 그냥 지워져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indifference curve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k로 맞춰줘야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y는 x 이렇게 그려주고 나면은요. 이거는 지금 이쪽 region과 이쪽 region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데요. 여기 위에 쪽에서 지금 y가 x보다 더 큰 거죠. 여기서는 y가 반대로 x보다 작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y 컴포넌트가 뭐냐면 x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x2가 x1보다 더 큰 거고 여기서는 x1이 더 큰 거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x2가 더 큰 거거든요. 이쪽에서요. 자, 이쪽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x1은 k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려주면은요. 45도 곡선을 따라서 이쪽에서는요. x1이 k로 딱 고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x축의 엘리먼트가 k로 정확하게 이렇게 고정돼 있다는 거죠. 딱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x1이 더 커요. 그러면은 미니멈은요. x2가 되죠. 그러니까 utility function이 이제 u of x1, x2가 되죠. 이거를 k로 딱 박아 넣어주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래쪽에서는요. x2, y축의 엘리먼트가 정확히 k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평평한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멈 펑션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등고선 레벨 셋이 이렇게 L 모양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L 모양이 됐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미니멈 펑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직접 끄집어내는 거는 한 번도 요거의 등고선을 레벨 셋을 그려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쉽지가 않은데 딱 지금 보면은 이게 결국 등고선이구나. 그래서 이 등고선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미니멈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만약에 1대1이 아니고 다른 비율로 섞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과 똑같아요. A 대 B로 섞었다 그러면은요, X1, X2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B를 X1에다 붙여주고 A를 X2에다 갖다 붙여주면 돼요. 역시 똑같은 인투이션인데 만약에 2대1로 섞었다? 2대1로 항상 소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는 2개, 그럴 경우에 첫 번째 재화는 2개, 두 번째 재화는 하나. 이런 식으로 소비하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걸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지금 재화를요. 두 번째 재화는 하나만 샀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앞에 2를 붙여주면은 여기 하나 하면 이게 이만큼 증가하죠.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x1, 2x2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x2죠. x2 x1, 2x2 거기다 이제 미니멈 붙여준 거예요. 아까 전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됐으면요. 오케이. 그럼 다음 거 이제 하나 넘어가 볼게요. 하나 더 example 있는 게 이제 quasi-linear preference라고 해가지고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자, 요거랑 차이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간격이 같죠.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equation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예를 들어서 v of x1이라고 하면은요. 1만큼 딱 증가시킨 거예요. 이거는 2 플러스 v of x2요. 이건 3 플러스 v of x1이요. x1, x1. 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수평 이동한 거, indifference curve가 위아래로 이렇게 수평 이동한 거를 우리가 quasi-linear preference라고 불러요. preference, 이거 스펠링 잘못요. preference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인디퍼런스 커브의 방정식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아까 전처럼 k에다가 u of x1, x2를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u 펑션을 우리가 끄집어내면은요. 그럼 이건 v of x1 플러스 x2가 되죠. 여기서 보면은 x2에 관해서는 이 함수가 리니어하죠. 선형이에요. 근데 x1에 관해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준선형 함수, 영어로는 quasi-linear 또는 quasi-linear, 둘 다 발음하기도 해요. 자, quasi-linear utility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x2는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돈이거든요.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썼는지요. 그래서 돈을 100불 썼다. 그래서 105불 더 증가시켰다. 그러면 유틸리티가 정확하게 5만큼 증가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틸리티의 단위는 돈이거든요. x2를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 quasi-linear utility function을 또 뭐라고 하냐면은 돈을 단위로 유틸리티를 측정했다 해가지고 money metric utility function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function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x2의 디마인드가 이렇게 바뀌면은요, 인디퍼런스 커브가 위아래로 이렇게 shift up 또는 shift down 해요. 기울기는 변화가 없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선호가 quasi-linear하다 이런 거는 이러한 커머더티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x2에 관해서 이렇게 선형인 거예요. 이런 커머더티가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라서 우리가 보통 이걸 돈으로 표시하고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돈은 그런 기준 단위가 된다고 해가지고요. numerator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numerator가 존재하면은 우리가 quasi-linear preference 이 utility function을 써가지고 소비자의 그런 선택 문제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다른 example은 뭐냐면은 컵 더글라스 펑션이거든요. 이 컵 더글라스는 되게 이제 경제학에서나 많이 쓰이는 경제학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건데 이 펑션의 이 펑션의 폼은 이렇게 생겼어요. x1을 알파 승해주고 그 다음에 x2에다가 1-알파 승해준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한 거예요. 여기서 이 알파는 0과 1의 어떤 양수거든요. 그래서 example이 x1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x2의 2분의 1승, 또는 x1의 3분의 1승, 그럼 x2에다가는 3분의 2승. 자, 이런 게 example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의 indifference curve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요거의 indifference curve는 지금 x1의 알파, x2의 1-알파를 k로 박아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x2에 관해서 한번 풀어줘 볼까요? 그러면 일단 x1을 양변에 나눠주면은 k, x1, 승수가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승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x2에 관해서 풀어주기 위해서는 1/1-알파 승만큼 승수를 올려줘야죠. 그럼 이제 x2는 1-알파 캔슬 돼서 정확히 x2가 나오죠.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은 k 1/1-알파 그 다음에 x1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자, 이렇게 변하겠죠. 근데 여기서 k는 지금 1/1-알파인데 이 k는 뭐냐면요, 유틸리티 레벨이거든요. 이 레벨 자체는 아까 유틸리티 펑션의 값의 의미가 없다는 것처럼요. 이 k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거 중요한 컨셉이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서 이 example에서요. 여기서 k가 1이고 k가 2고 k가 3이다. 이 1, 2, 3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1, 2, 3이 가지는 의미는요. 이 indifference curve에 있는 상품 조합들은요. 이 아래 거보단 더 좋아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이 2보다 크다. 2배 더 크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1이 그냥 2보다 크다. 그거밖에 의미하는 게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1,1을 통과하는 게 자, 1/x1이죠. 방정식이요. 근데 이거 모노톤 트랜스폼 해줄까요? 2x1, x2, 마이너스 10이요. 아까 봤던 example이요. 이거랑 이거는 서로 동일한 선으로 나타내는 펑션이거든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자, 마이너스 8이 되죠. 그쵸? 레벨이 1에서 마이너스 8로 바뀌죠.
근데 요 마이너스 8이 갖는 의미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2,1을 통과할 때는요. 그럼 레벨이 마이너스 6으로 바뀌죠.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8보다 크죠. 그쵸? 더 작은 음수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큰 게 뭔지 중요하지. 요 K의 정확한 숫자 요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K 1 over 1 minus 알파 승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그냥 K라고 바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 쓰고 나서 우리가 이 알파의 의미를 한번 해석하기 위해서 알파를에다가 2분의 1 대입할까요? 여기서 지금 C가 알파예요. 2분의 1 대입하면은 지금 인디퍼런스 커브가 K X1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K가 1일 때, 2일 때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알파가 5분의 1일 때는요. 5분의 1일 때는 지금 x1 마이너스 4승이 되거든요. 일단 5분의 1 대입하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평평해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요. 자, 요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컵 더글라스 펑션에서 알파는 x1에다가 주는 웨이트이거든요. 그 파워니까요. 한마디로 첫 번째 재화를 얼만큼 소비하느냐 그거에 대한 파워예요. 그 다음에 1 알파는 두 번째 재화를 얼만큼 소비하는지 거기에 대한 승수고요. 그러니까 알파가 커진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죠? 알파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에서 알파가 여기서 줄어들었네요. 알파가 줄어드는 거 무슨 의미죠? 알파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승수가 커진다는 거죠. 이게 승수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웨이트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이게 결국에는 승수가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승수가 커졌다는 거는 두 번째 재화를 소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재화를 소비하는 것보다요. 그렇죠. 반대로 알파가 커졌다 그런 거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소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걸 갖고 이걸 해석해 보면요. 지금 요 점하고 요 점은 indifferent예요. 알파가 5분의 1일 때요. 그 말은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소비가 되게 급하다는 건데요. 자, 이 급한 요 재화를 요만큼 포기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더 첫 번째 재화가 필요하냐면은 인디퍼런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난 양의 첫 번째 재화가 필요하죠. 이걸 비교해 봤을 때는요. 지금 2분의 1, 2분의 1 정확히 같다는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둘 다 지금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죠. 소비할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재화를 요만큼 포기하기 위해서는요. 얼만큼 첫 번째 재화를 더 얻어야 되냐면은 유틸리티가 동일하기 위해서는요. 자, 요만큼 있는 거죠. 자, 거의 비슷하죠. 이거랑 딱 비교해 봤을 때요. 자, 그러니까 알파가 커지면은 첫 번째 재화의 소비가 급한 거,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알파가 작아지면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소비가 되게 급한 거예요. 자, 요게 왜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냐고 하면은 지금 form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utility function을 추적한다고 하면은요. 요 utility function은 정확하게 알파 요 숫자 하나로 이제 묘사가 가능하거든요. 알파가 2분의 1일 때는 이렇게 생겼고 알파가 3분의 1일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해야 될 그런 모수가 요 알파 숫자 딱 하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추정이 쉽다는 거죠. 추정이 쉬워서 그만큼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펑션이에요. 아주 자주 쓰이는 펑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자주 쓰이는 펑션의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로그 씌워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곱셈은 덧셈이 되니까 log of x1 알파 플러스 log of x2 1 마이너스 알파 되죠. 그 다음에 승수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거에 대한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동일한 프레퍼런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도 컵 더글라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승수를 올려줘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6승 해줄까요? 그러면은 x1은 제곱이 되고요. x2는 4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꼭 요 앞에 승수가 0과 1의 숫자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C and D 이렇게 놔둬도 돼요. 왜냐? 요거를 1 over C 플러스 D로 이렇게 승수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재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알파는 여기서
C over C 플러스 D가 되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는 D over C 플러스 D가 되죠. 역시 둘 다 더하면은 1이고 각각은 0과 1 사이의 숫자죠.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일어나 저렇게 일어나. 이거 둘 다 컵 더글라스예요. 알파가 0과 1의 숫자 이렇게 제한 두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면 결국은 똑같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비디오 한번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주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